한국이 두렵냐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두려운 건 한국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세계 최고의 수재들만 모인다는 하버드 대학교의 한 강의실. 평소라면 거침없이 질문을 던졌을 학생들의 입이 약속이라도 한 듯 굳게 닫혀버립니다. CNN 카메라의 붉은 불빛만이 이 무거운 침묵을 생중계하고 있는 가운데 암단에 선 한 노신사가 지시봉으로 동북아시아 지도를 가리키더군요. 바로 세계적인 전략 분석가 에드워드 헤이스턴 석좌 교수입니다. 강의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을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라며 비웃던 서구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가 던진 서늘한 팩트와 숫자들이 하나씩 화면을 채우자 강의실은 이내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세계 질서의 마지막 퍼즐 8천만 초강대국의 등장을 예고하는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한국 최고라고 꼭 남겨주세요. 강연장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1200명의 수재가 내뱉는 숨결조차 조심스러운 이 현장. 저는 단상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지시봉을 내려놓고 청중을 향해 정중하면서도 위엄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소개를 짧게 하죠. 저는 하버드에서 국제전략을 가르치는 에드워드 헤이스턴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저는 펜타곤의 자문위원으로 또 세계경제포럼의 전략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냉전의 종식부터 소련의 해체, 그리고 지금의 미중 패권 전쟁까지. 저는 역사라는 거대한 파도가 어디로 치는지 읽어내는 것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제 명예를 걸고 여러분께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세계 지도는 오늘부로 모두 폐기하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오직 이 나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수의 무게감 있는 선언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강단 맨 앞줄에 앉아있던 영국인 청년 아서 벤틀리는 여전히 의구심 섞인 표정으로 옆 사람과 귓속말을 나누며 낄낄거리고 있더군요. 아서는 런던 정계에 촉망받는 엘리트 집안 자제로 평소 한국을 그저 기술 좀 있는 아시아의 작은 분단국 정도로 치부하던 인물이었죠. 자, 아서 군. 방금 옆 친구에게 속삭인 말을 제가 대신 해보죠. 교수가 노망이 났나? 저 작은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세계를 흔든다는 거야? 맞습니까? 사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 상당수가 속으로는 그 말에 동의하며 비웃었을 겁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 이런 거대한 공룡들 사이에서 한국은 보이지도 않는 점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아서군, 자네는 방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전략가는 눈에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응축된 에너지를 보는 법이거든. 강의실 여기저기서 참았던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아서 벤틀리는 아예 손을 들고 제 말을 끊으며 도발해왔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국은 분명 훌륭한 나라입니다. 삼성 휴대폰은 저도 쓰고 있고 현대 자동차도 꽤 보이더군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인구 5천만에 땅덩어리는 영국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지정학적 패권을 논한다는 건 코미디 아닙니까? 그들은 당장 머리 위에 북한이라는 화약고를 이고 사는 불완전한 나라일 뿐입니다. 영향력이라는 건 결국 체급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서의 당당한 질문에 동조하는 고개 끄덕임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말없이 지시봉으로 화면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순간 강의실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거대한 세계 지도가 디지털 그래픽으로 펼쳐졌습니다. 그 지도는 우리가 흔히 보던 지리적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돈과 자원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경제 혈관도였죠. 아서군, 자네는 이 지도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자네가 말하는 체급이라는 건 19세기 식민지 시대의 사고방식이야. 현대 사회의 권력은 땅덩어리 크기가 아니라 누가 누구의 목줄을 쥐고 있는가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731.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군요. 이건 2021년 팬데믹 당시 미국의 거대 자동차 기업들이 공장을 멈춰 세워야 했던 총 일수입니다. 포드, GM, 크라이슬러.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이 기업들이 무려 2년 가까이 공장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한국산 반도체 칩이 없어서였습니다. 저는 아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가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아이폰, 맥북,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들. 그 심장을 누가 만드는지 정말 모르는 겁니까?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의 단 두 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한국이 반도체 생산 라인을 멈춘다면 자네의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미국의 최첨단 미사일 유도 시스템, 인공위성, 심지어 이 강의실의 조명 제어 시스템까지 전부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자네가 무시하던 그 작은 점이 사실은 현대 문명이라는 거대한 댐을 지탱하고 있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핀이라는 사실을 왜 외면하는 겁니까? 핀이 빠지면 10만 톤의 댐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강의실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펜을 돌리는 대신 제가 띄운 수치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푸른 바다의 에너지가 흐르는 지도를 띄웠습니다. 에너지는 국가의 생명선입니다. 지금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 위협 때문에 얼마나 떨고 있는지 자네도 알 겁니다. 그런데 그 가스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혈관, LNG 운반선은 누가 만듭니까? 전 세계 수주의 80% 이상, 거의 독점에 가까운 물량을 한국 조선소들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들지 않으면 유럽의 겨울은 암흑으로 변합니다. 작년에 독일 총리와 영국 장관들이 왜 한국 조선소의 수주 목록을 살피며 발을 동동 굴렀을까요? 그들이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이 그리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한국이 세계 경제의 생존을 결정짓는 생존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네 나라 영국은 지금 그런 배를 만들 기술조차 남아있지 않으면서 누굴 감히 가르치려 드는 건가? 냉철한 데이터의 폭격 앞에 아서 벤틀리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까의 오만했던 미소는 간데없고 이제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 속 숫자를 받아 적기에 바빴죠. 주변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80%라고? 우리가 이렇게 의존하고 있었어? 라는 경악 섞인 속삭임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9위.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순위입니다. 폴란드가 왜 독일 전차를 마다하고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만 대씩 사갔을까요? 성능은 세계 최고인데 가격은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 무기 생산 속도가 떨어져 고생할 때 한국은 주문 즉시 거대한 공장을 돌려 무기를 쏟아냅니다. 이게 바로 제조업의 신이라 불리는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작고 힘없는 나라로 보입니까? 그들은 이미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개의 목줄을 동시에 쥐고 있습니다. 저는 강단 끝으로 걸어가 아서의 책상을 손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그 소리에 움찔하며 저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건 반쪽짜리 한국의 저력일 뿐이니까요. 사슬에 묶여있고 에너지가 절반으로 깎인 상태에서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이 민족이 만약 그 족쇄를 풀고 북쪽의 막대한 자원과 인구라는 연료를 채우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천만 명의 고도로 교육받은 두뇌가 하나로 합쳐지고 남쪽의 기술과 북쪽의 희토류 광물이 결합하여 대륙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단 2주 만에 뻗어나가는 순간 지금의 미중 패권 전쟁은 어린애들 장난처럼 느껴질 겁니다. 세계는 아직 이 거대한 괴물의 등장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에는 휴전선 철조망이 시뻘건 불길에 녹아내리고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황금빛 심장처럼 박동하는 그래픽이 구현되었습니다. 하버드 역사상 이토록 압도적인 몰입감을 준 강의가 있었을까요? 학생들은 이제 비웃음이 아닌 본능적인 전율과 경외심으로 교수의 입술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서 벤틀리는 손에 쥔 펜을 툭 떨어뜨린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우리가 알던 한국은 대체 뭐였지? 강의실의 온도는 이제 땀이 맺힐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모든 이가 숨죽여 다음 장을 기다리는 가운데
교수는 차가운 물 한 모금을 마시며 한반도의 진정한 비밀, 즉 왜 강대국들이 이토록 통일을 두려워하며 방해해왔는지에 대한 금기된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면 속 한반도의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하자 강의실안은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방금 들은 한국의 데이터가 주는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듯했죠. 저는 강단 위에 놓인 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아까보다 훨씬 더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금기의 영역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아서군, 자네는 아까 한국이 북한이라는 화약고를 이고 사는 불완전한 나라라고 했지? 하지만 국제전략가들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화약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평화의 상징이라 믿고 싶은 그 휴전선이 사실은 강대국들의 이익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안전핀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학생들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안전핀이라니 비극적인 분단이 누군가에게는 이득이라는 교수의 말에 강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독일 출신 교환학생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분단이 안전핀이라니요? 한반도의 긴장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 아닙니까? 미국도 중국도 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분단을 원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시봉으로 동북아시아의 네 강대국, 즉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수사레터릭에 속지 마십시오. 국제정치는 철저하게 예측 가능성의 게임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의 분단 체제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묶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통해 미군이 자국 국경선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죠.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을 핑계 삼아 군사대국화를 정당화하고 러시아는 이 틈바구니에서 에너지를 팔아치웁니다. 불편하지만 이네 나라는 지금의 이 위태로운 균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서는 판이라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휴전선이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는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핀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일 한국이 등장하는 순간 이네 나라의 모든 계산기는 폭발합니다. 주한미군이 압록강 국경선에 서는 것을 중국이 참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일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미국이 보고만 있을까요? 무엇보다 아까 말한 그 엄청난 기술력과 군사력을 가진 8천만 명의 단일 국가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일본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강단 중앙으로 내려와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발소리가 적막한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숨을 죽이며 저를 올려다보았죠. 강대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 편을 들지, 무기를 얼마에 팔지, 어떻게 휴전시킬지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통일은 다릅니다. 통일은 통제 불능의 상수가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8천만의 지능과 남쪽의 자본, 북쪽의 헝그리 정신이 합쳐진 에너지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노래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안전핀이 절대 뽑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적당히 강하고 적당히 위태로운 상태로 남아있어야만 하는 존재니까요. 아서 벤틀리는 이제 펜을 멈추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까의 오만함 대신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관이 무너지는 데서 오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시 강단으로 돌아와 아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서군, 자네가 무시했던 그 불완전함이 사실은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합의한 거대한 연극의 무대 장치였다면 어떻겠나? 한국인들은 그 연극의 주인공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의 무서운 점은 뭔 줄 압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연극 무대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고 이제 그 무대 장치를 스스로 부수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관리되던 변수가 스스로 주권자가 되어 판을 엎으려 하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들이 비밀리에 작성한 통일 한국의 잠재력 보고서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보십시오. 통일 한국의 GDP가 수십 년 내에 일본과 독일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인구가 늘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구조적 낭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이 분단 유지비로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국방비와 사회적 갈등 비용이 고스란히 첨단 산업과 인프라 투자로 전환되는 순간 그 폭발력은 인류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자네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경제학 법칙이 한반도에서는 완전히 새로 쓰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시봉으로 북한의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거무스름한 산맥들 위로 형형색색의 광물 아이콘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이막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남한의 기술이 엔진이라면 북한의 땅 밑에 잠자고 있는 이것들은 연료입니다. 여러분은 히토류가 21세기 산업의 쌀이라는 걸 잘 알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를 쥐고 미국을 협박할 때 미국이 왜 아무 말도 못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 땅 밑에 매장된 히토류의 가치가 중국에 버금가거나 혹은 그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의 세계 최고 반도체 배터리 기술이 북한의 자원과 바로 그 자리에서 결합한다면 공급망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국의 협박도 자원 무기화도 통일 한국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서군, 자네 나라. 영국이나 여기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좀 달라, 배터리를 달라며 줄을 서야 할 겁니다. 지금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자원을 손에 쥔 통일.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립적인 초강대국이 될 테니까요. 이게 바로 강대국들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다 같이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강의실은 이제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워온 국제정치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그리고 한반도라는 작은 땅이 얼마나 거대한 폭탄을 품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화면에 커다란 질문 하나를 띄웠습니다. 무엇이 이 거인을 깨울 것인가? 여러분, 역사에서 장벽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날까지도 그 누구도 통일을 예언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자네들이 알던 세계 질서는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연료가 채워진 이 8천만의 거인이 대륙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할 때 세계 지도가 어떻게 다시 그려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는 말을 마치고 천천히 강단 위로 올라가 다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학생들은 누구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마치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처럼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서 벤틀리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그가 떨어뜨렸던 펜은 차가운 바닥 위에서 길을 잃은 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열기는 이제 정점에 달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억누르고 있었다는 이막의 폭로가 끝나자 학생들의 눈빛은 경악을 넘어 기묘한 흥분으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지시봉으로 화면 중앙의 휴전선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마법이라도 부리듯 그 선을 디지털 그래픽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강대국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철조망이 단 한순간의 역사적 우연으로 녹아내렸습니다. 70년 동안 섬처럼 갇혀있던 대한민국이 드디어 대륙과 연결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두 나라가 합쳐졌다는 산술적인 계산만 하겠지만 전략가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바로 잠자던 용의 심장에 연료가 부어지는 순간이죠. 화면이 바뀌며 부산항에서 시작된 붉은 선이 북쪽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을 지나 신의주를 넘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를 집어삼키며 베를린과 파리, 런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혈관이었습니다. 아서군, 자네 고향 런던에서 부산까지 배로 물건을 보내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나? 수에즈 운하를 빙 돌아 한 달이 넘게 걸리네. 하지만 보게. 이 철길이 열리는 순간 부산에서 출발한 한국의 반도체와 전기차가 단 2주 만에 런던 자네 집 앞마당에 도착하네. 물류혁명? 아니, 이건 물류의 지배입니다.
통일 한국은 이제 대양으로 나가는 문일 뿐만 아니라 15억 인구의 유라시아 대륙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관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도 위에 일본 열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보다 동쪽에 위치한 그 섬나라는 철길이 열리는 순간 대륙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외로운 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일본은 해양 세력의 거점이자 아시아의 창구로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이 대륙 철도의 출발점이 되는 순간 모든 물류와 자본은 일본을 거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산과 나진, 선봉이 세계 물류의 허브가 되고 일본은 그저 태평양의 외딴 섬으로 밀려나게 되죠. 일본이 그토록 한국의 통일을 집요하게 견제해온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들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오마이갓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서 벤틀리는 이제 입을 벌린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저는 이 기세를 몰아 아까 이막에서 언급했던 북한의 자원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원들이 남한의 공장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내부의 결합입니다. 남한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엔진을 가졌지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반대로 북한은 세계가 탐내는 노다지를 품고도 그것을 캐낼 연장과 기술이 없죠. 그런데 이 둘이 만난다면 자네들이 그토록 우러러보는 실리콘밸리, 텍사스의 유전, 통일 한국 앞에서는 빛을 잃을 겁니다. 북한의 히토류와 마그네사이트, 그리고 우라늄이 남한의 반도체 공정과 원자력 기술에 직접 공급되는 순간 한국은 자원과 기술을 동시에 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완결형 초강대국으로 진화합니다. 저는 강단 중앙으로 나와 학생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인의 탄생을 축복하는 듯한 몸짓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8천만 명의 인구. 그중 남한의 5천만은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고 북한의 3천만은 굶주림 속에서도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낸 끈질긴 생존 본능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들의 결합은 단순한 노동력의 증가가 아닙니다. 70년간 응축된 한민족 특유의 한이 에너지로 승화하여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그 에너지가 전 세계 산업 표준을 새로 쓰고 K-팝과 드라마로 다져진 문화적 패권과 결합할 때 세계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운 괴물을 잠재우고 있었구나. 저는 아서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서는 이제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할 만큼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노트를 가볍게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서군, 아까 자네가 한국은 체급이 작다고 했지? 이제 다시 보게나. 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를 헤매지 않아도 되고 물류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나라. 자기 땅 밑에서 캔 광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어 자기들이 깔아놓은 철길로 전 세계에 뿌리는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나? 바로 패권국 HEGMON이라고 부르네. 자네가 배운 교과서에는 미국과 중국뿐이겠지만 곧 그 자리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새겨질 것이란 말일세. 강의실은 이제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잘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판이 뒤집히고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고 이용해왔던 강대국들이 도리어 한국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완벽한 반전 시나리오였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화면에 한국의 첨단 무기들이 북한의 광활한 평야를 가로질러 대륙으로 진군하는 그래픽을 띄웠습니다.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한의 정밀 타격 기술과 북한의 거대한 군사 인프라가 합쳐지면 통일 한국은 단숨에 세계 3위권의 군사 강국으로 올라섭니다.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자체 위성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8천만의 국가. 과연 중국이 이 나라를 향해 감히 소국이라며 으름장을 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중국이 오히려 한반도의 눈치를 보며 국경선을 지켜야 할 겁니다. 동북아의 모든 질서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그야말로 대한민족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저는 말을 잠시 멈추고 청중석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외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한국을 비웃던 서구 엘리트 학생들은 이제 자신들이 마주할 미래가 얼마나 거대하고 위협적인지 깨달은 듯 펜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죠.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즐기며 산막의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러분,
강대국들이 왜 그토록 한반도의 통일을 두려워하며 평화 유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분단을 방치해왔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한국이 불쌍해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괴물이 깨어나 자기들의 밥그릇을 통째로 뺏어갈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억눌린 스프링은 더 높이 튀어오르는 법입니다. 70년을 눌려온 한반도의 에너지는 이제 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개개인의 삶과 역사의 정의를 어떻게 완성하는지 그 마지막 결론으로 가봅시다. 교수의 열변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화면 속 한반도는 이제 동북아시아의 작은 점이 아니었습니다. 유라시아 전체를 호령하는 거대한 황금빛 엔진이 되어 웅장하게 고동치고 있었죠. 학생들은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탐험가들처럼 혹은 거대한 해일을 목격한 이들처럼 넋을 잃고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서 벤틀리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을 적어내려갔습니다. 미래의 주인은 이미 결정되었다. 대륙철도가 파리까지 뻗어나가는 장엄한 그래픽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강의실의 열기는 이제 뜨거움을 넘어 경건한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 끝에 서서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오만했던 아서 벤틀리의 눈에는 이제 당혹감이 아닌 말로 다 표현 못할 깊은 경외심이 서려 있더군요. 저는 마이크를 고쳐쥐고 가장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차가운 숫자와 전략적인 데이터만으로 통일 한국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이 파일을 읽으며 밤잠을 설쳤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나 자원, 지정학적 위치보다 훨씬 더 무서운 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인이라는 민족의 기질 말입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그래픽 대신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허허벌판에서 사판자루로 고속도로를 닦는 사람들, 기름때 묻은 얼굴로 공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노동자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국의 부모 세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십시오. 70년 전,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폐허였습니다.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던 나라, 세계의 학자들이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재건될 수 없다고 단언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네들이 무시하던 그 작은 나라가 자네들이 쓰는 모든 첨단 제품의 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건 전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처절한 인내와 치열한 학습이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강의실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아서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서군, 자네는 헝그리 정신이라는 말을 아나? 자네 나라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궈냈을 때 가졌던 그 열정 말이야. 한국인들은 그 열정을 지금도 가지고 있네. 게다가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머리를 가졌지. 자원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땅에서 오직 사람의 머리 하나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일궈낸 민족이네. 그런 이들이 이제 북쪽의 막대한 자원과 대륙의 길까지 손에 넣게 된단 말이네. 제약이 사라진 거인이 얼마나 무섭게 질주할지 자네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 저는 다시 강단으로 돌아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의 광장에서 K컬처를 즐기는 모습과 함께 코리아 더 넥스트 슈프림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문화는 총칼보다 강합니다. 이미 전 세계 젊은이들은 한국의 노래를 부르고 한국의 음식을 먹으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각국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한국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매력적이고 강력한 우방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자원 패권, 물류 패권, 그리고 이 문화적 패권까지 하나로 합쳐진 통일 한국 저는 단언합니다. 21세기 중반의 세계 질서는 워싱턴이나 베이징이 아니라 바로 서울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1200명의 하버드 수재들이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서 벤틀리는 이제 노트를 덮고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세계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지켜보고 두려워하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지만 강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파트너가 될 준비를 하십시오. 한국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남을 침략해 본 적 없는 평화의 민족입니다. 그들이 강해진다는 것은 세계 질서가 더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변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 했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난 사자와 함께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자 1200명의 학생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작된 박수 소리는 하버드 대강당의 천장을 뚫고 나갈 듯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서 벤틀리 역시 누구보다 열렬하게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전한 것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다. 이것은 다가올 위대한 역사에 대한 예언이자 그 역사를 만들어온 한국인들에 대한 헌사다. CNN 카메라가 현장의 열기를 전 세계로 송출하는 가운데 화면 속 한반도는 이제 눈부신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견뎌온 민족, 자식들을 위해 피땀 흘려 이 땅을 지켜온 우리 어르신들의 시간. 그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 전 세계가 가장 권위 있는 강의실에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단상을 내려가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지도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휴전선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오직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8천만 민족의 자부심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강의실을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이제 한국을 향한 존경과 전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하버드 강의는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미국도 두려워하는 8천만 초강대국의 시작. 그리고 그 기사를 읽는 전 세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거대한 거인을 잊고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한국, 그 위대한 반전의 역사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오늘 하버드 대학교에서 울려 퍼진 이 전율 돋는 시나리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가 말한 그 무서운 잠재력과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기술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맨손으로 흙을 파고 차가운 공장의 밤을 지새우며 자식들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우리 어르신들의 피와 땀이 응축된 결과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8천만 초강대국을 예언하며 경악하는 그 바탕에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타국 사람들에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통쾌하고 눈물겨운 역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닦아놓은 터전 위에서 우리 후손들은 이제 대륙 철도를 타고 세계를 누비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우러러본 그 한국인의 저력은 바로 삶으로 증명해 오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여러분은 단순히 한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주목하는 초강대국의 주춧돌을 놓은 영웅들이십니다. 오늘 이 사연이 가슴 벅찬 자부심으로 다가오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긍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과 좋아요는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알리는 이 채널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 펼쳐질 통일, 한국의 찬란한 미래를 우리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읽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